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사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 드디어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물론 초기 창업 패키지도 같이 공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만 먼저 설명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창업 지원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신규 사업 공고에도 나와 있지만 모집 공고 그리고 모집 중 여기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예비 창업 패키지 요 창업자 모집 공고가 있을 겁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모집 공고 일정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접수 받는다는 점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 바로 가기 해서 요 신청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자격이나 요런 부분들 내용들 좀 볼 텐데 먼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양식, 증빙 서류 요거에 대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 있죠. 먼저 모집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보시면 일단 실명 인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 요거에 통해서 이제 사전 실명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거 온라인 접수하기 전에 PD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계획서 신청을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부터 먼저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최대 3일까지 소요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접수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등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요 실명 등록하는 과정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화 자금 평균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죠. 지금 그냥 평균적으로 5천만원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화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이제 각 기관마다 이 주관기관별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 근처에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진행해 주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분야, 일반 분야가 있고 이제 특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도 어디로 신청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사업비, 우리가 자기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이 민간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다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다.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돈 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달라진 점, 여기 이제 사업화 준비 자금 2천만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추가적으로 4천만원 지원해 준다. 이게 이제 차등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 금액이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거고 2천만원 먼저 주고 4천만원 먼저 주는, 나중에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2천만원만 지원받을 수도 있고 4천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나눠서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사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비용들을 우리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 그러니까 내 인건비는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비용에 대해서 나도 일했으니까 돈 줘야지, 그거는 지원 안 해준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다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 좀비 소속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인건비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창업 활동비라고 이제 되어 있는 활동에 필요한 이제 비용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활동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창업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기관마다 다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청 자격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개인 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 전년도 24년도 12월 30일 날 우리가 폐업했어요. 그러면 요 신청 가능합니다. 요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폐업했는지 올해 폐업했는지에 따라서 예비 창업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내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나올 거니까 올해 폐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전년도에 폐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분야, 그 다음에 이제 특화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특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여성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벤처 분야, 그 다음에 사내벤처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내가 만약 여성이다 그러면 일반 분야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쪽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600명 뽑는데 여기는 이제 60명 뽑죠. 근데 이게 600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각 기관마다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20명에서 40명 정도 그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여성 특화 분야로 신청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 쪽으로도 만약에 연계되어 있다면 우리가 일반 분야로 신청해도 되고 여성으로 신청해도 되고 소셜 벤처 분야로 신청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계획서 작성한 부분들이 퀄리티가 높은지 아니면 어디에 이제 좀 경쟁률이 낮을지 이런 눈치 싸움을 조금 해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접수 방법.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3월 12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해야 된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보면 여기 마감일 이전에 가입 신청해라. 그 다음에 정각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신청하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접수를 하게 되면 이 과제 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항목 수정이나 사업계획서 증빙 서류 추가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그러니까 미리,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부터 막 사업계획서 작성하다 보면 나중에 제출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일부만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먼저 업로드 작업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업로드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작성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료된 파일을 업로드하고 제출 완료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바뀐 버전이 업로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 내가 자꾸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번 작성한 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또 검토한다고 수정한다고 하는 과정 중에 제출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명 인증, 또 이제 기업 인증이 들어가는데, 기업 인증은 사실 지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보통 기업 인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비 창업자들은 이제 실명 인증만 하면 되는 형태로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가 된다.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컨설턴트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들을 이제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앉아서 이제 내가 신청하는 과정들, 이런 전 과정들을 보면서 조금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신청하는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외적으로 진행해도 괜찮은데 내가 원해서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내 이름 빌려가지고 그냥 접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언급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하는 주관기관 한 개 꼭 선택해야 됩니다. 이 주관기관을 선택하는 거 기준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내 집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곳 선택하라고 합니다. 또는 내가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그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데를 선택하라는 게 첫 번째 1순위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에서 뭔가 하는 행사라든가 뭐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한 번씩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이제 그런 소통이 조금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에다가 이제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뭐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그렇게 멀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한 번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횟수가 될 겁니다. 교육받으러도 가야 되고 협약하러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OT하러도 가야 되고 컨설팅이나 다른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타 지역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경쟁률이 다를 수 있겠죠.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는 많이 몰리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보다 보니 저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네,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경쟁률이 낮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타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네, 그 부분들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고려해서 우리가 주관기관을 선택하는 건데, 일단 제가 이제 추천드린 거는 가장 가까운데 선택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그리고 좋다 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올해 좀 바뀐 이 절차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접수하고 나면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보고 작성했는지, 또는 내가 맨 처음에 예비 창업자 지원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잘 쓴 사업계획서 있는데 너 줄게, 그러면 네가 이거 보고 좀 참고해가지고 조금만 바꿔서 써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유사사업이나 중복성에 매번 걸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중복성 검사나 유사사업에 자주 걸리는 사업들이 원래 기존에 받았던 아이템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쪽 회사에서 근무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 자료를 받아서 이제 그걸 내용을 바탕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이 중복성 검토에 매번 걸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기존에 받았던 대표와 이제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내가 생각한 내 아이디어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체에서 일을 하시면서 알게 된 정보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활용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그걸로 개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대면 평가 들어가서도 이 질문할 때 기존 우리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지재권에 대해서 어떻게 회피 전략을 세울 건지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복성 검토에서 요건 검토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작성해 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 서류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 중간에 인큐베이팅 과정이 한 개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 인큐베이팅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서류 평가자 대상을 통해 가지고 BM 구체화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멘토링 진행하면서 약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해주는 과정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이런 이제 교육 과정들을 진행하게 될 거고, 이 진행하는 과정들이 발표할 때 무조건 그 내용들이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큐베이팅 하고자 하는 그 담당자,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 멘토와 심사 보는 사람은 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큐베이팅 과정 중에서 나온 의견들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수정하고 반영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질의응답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전에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인큐베이팅에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발표 평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했다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요 인큐베이팅 사업만 그 맹신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보통 이제 예비 창업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제 이 사업 동기부터 그다음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판매할 건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한번 멘토링 해주는 이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평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 5월 초 정도가 돼야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시기는 결국에는 한 6월달, 7월달, 8월달 그쯤에 대부분 많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되기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신청하고 그 이후에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검토하고 선정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는 것보다 그냥 사업자를 내고 돈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정부에서 이런 지원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시기가 좀 뒤에 해야 된다라는 점 유의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유의사항을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한데, 일단 사업비 잘못 쓰면 이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이제 환수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을 통해서 뭐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된다고도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사업비를 정당하게 쓰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돈을 집행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알아보니까 괜찮은 업체였는데 그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터져가지고 뭔가 갑자기 우리 제품에 납품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작정하고 부정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돈을 이중으로 받아서 한 곳에 지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면 이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 부정 사용 금액을 이제 형사처벌한다거나 아니면 반환하는 그런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함부로 쓴다기보다는 이 가상계좌에다가 돈을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집행할 거다 라고 하면 꺼내 쓰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타인이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제3자, 이 컨설턴트가 뭐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컨설팅을 배정받아 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작성된 내용을 좀 이제 예쁘게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업 아이템이나 그 다음에 내용들을
제3자가 대신 써주고 또는 너희가 쓴 거를 내가 저기다가 붙여줄 테니까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사업이라면 내가 붙여줄 테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돼. 1,000만 원 너무 많나? 한 500만 원만 주면 내가 그 붙여줄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신고해 주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초안 작성한 거를 리뷰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말에 이런 사업들을 좀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해서 하시는 것들은 괜찮죠.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주는 거, 그리고 실제 작성 이제 서명도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가지고 이거 내가 대신 신청할 테니까 너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신고하고 문제가 된다 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 사업과 이제 동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2개 이상, 3개, 4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해도 되는데 이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선택하게 되면 내가 고를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사업이 동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비창업 패키지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그 다음에 신사업사관학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이게 지금 공고 일정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고 서류 통과되고 발표까지 다 진행하는 거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거지만 선정되는 부분들은 모집 공고가 먼저 나온 순서대로 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선정되셨습니다, 이제 협약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 협약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면 그게 이제 포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거 선정이 돼서 협약을 했어요. 그럼 뒤에 선정이 되더라도 뒤에 거는 선택이 아니라 아예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협약을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한 3개, 4개 다 쓰라고 합니다. 다 쓰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면 그때 고민하라고 합니다. 네, 요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포기하는 거는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협약하고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 이거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협약하기 전에는 괜찮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저희 평가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경우인데, 이 예비 창업자 이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 비대면, 특히 비대면으로 이제 심사 볼 때 가장 많이 했던 거, 저희 회사에 이제 자문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기술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보통 그 사람의 이제 역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 사람이 이제 자기 아이디어를 이 사람 내세워가지고 지원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참여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표도 직접 해야 된다 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나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갔을 때, 뭐 R&D 사업이나 시제품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로 가면 그때는 이제 기술소장, 연구소장, 부장님, 뭐 안에 있는 이제 전문가 분들이 가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표자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창업 패키지 사업은 대표자가 꼭 해야 된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그러니까 요 사업비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특정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거래가 이제 불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네, 선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맨 처음에 자격 요건에 보면 뭐 이런 이제 체납이나 뭐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이제 거래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이템이 좋아서 선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은행 계좌 개설을 하려고 보니까 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가지고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금은 또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잘 안 해주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협약서를 제출하면 개설을 해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이제 계좌 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선정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확인하고 신청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한 연락처들이 나와 있고 규모가 나와 있는데 이 규모를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60명 정도 모집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기관들 보면 보통 30명 이내로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27명, 28명 그 정도 선에서 모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사업 설명회들 이제 진행하는데 사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좀 설명회를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사전 뭐 이런 것들 나올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준 적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요 사업만 가지고 설명회를 따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시에 수행이 불가능한 창업 지원 사업 목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 있죠.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가 또 받을 수 있는 사업들 보통 이제 창업 중심 대학 요거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제도전 그러니까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 신청하시는데 그 다음에 신사업 신사업 사관학교도 요것도 동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창업 사관학교 요것도 많이 신청하시죠. 그리고 예술기업 스포츠기업 요런 콘텐츠 전통문화 요런 부분들 다 동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영상에서 전략을 짤 때 예비 창업 패키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요걸 신청하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요 타 분야 타 부처 사업들 신청하라고 하죠. 이 스포츠 분야라던가 아니면 콘텐츠 분야라던가 뭐 관광 분야라던가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 사업이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문체부 사업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부 사업이나 방위사업청이나 이제 과기부 사업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처 사업들은 이제 동시 수행이 안 되는 거지만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미만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 스포츠 예비 초기 창업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고 초기 창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번 연도에 지원받고 내년에는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지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7년도가 되겠죠. 27년도에는 스포츠 산업 예비 초기 지원 사업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한데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받고 내년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받으면서 스포츠 초기도 받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올해 신청하신 분들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를 먼저 신청하고 다음 이 3년 미만 사업들을 신청은 가능한데 3년 미만 사업들을 먼저 신청하고 다시 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 신청 잘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